애봉봉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진짜 대형주가 무겁다라는 말은 완전 옛날 말이에요. 뭐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이런 종목들 망설일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사서 모았어야 하는데 너무 아쉽고 후회되고 그러네요. 그래도 우리 애봉봉 가족들은 대형주 잘 가지고 계시겠죠? 오늘 완전 기쁜 날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8일 장마감 싹쓸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완벽한 3,000표입니다. 3,000은 뭐 훌쩍 넘어서 3,150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지수가 4% 오르면 진짜 많이 오른 건데 대단한 코스피입니다. 오늘은 특히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어요.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호재가 들려오면서 외국인들도 시총 상위 종목들을 엄청 사들인 모습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이 40조 원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이 시점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쉽게 코스피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힘이 조금 약한데요. 천스닥을 쉽게 달성하지 못하고 오늘도 0.11% 내리면서 987.7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이 워낙 대형주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고요. 또 기관이 2천억 원 넘게 팔았는데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7거래일 연속 순매수고요. 개인 덕분에 그나마 지수 하락폭이 조금 제한된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한국 주식을 엄청 사들였던 외국인 어떤 종목을 위주로 담았을까요?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네이버, 3위는 현대차, 4위는 카카오, 5위는 SK하이닉스고요. 코스닥 1위는 에코프로비엠, 2위는 CJENM, 3위는 첨보, 4위는 우리기술투자, 5위는 HLB입니다. 코스피 1위 삼성전자는 뒤에서 따로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요. 2위의 네이버는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받고 있고 3위의 현대차도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카카오는요. 작년에 대박 실적을 냈지만 2021년에도 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제 예전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첨보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 다시 담았고요. CJENM은 오늘 모사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JTBC와 손잡고 콘텐츠 경쟁력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넘어가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을 보시면 코스피 1위는 이마트, 2위는 카카오, 3위는 네이버, 4위는 CJ제일제당, 5위는 기아차고요. 코스닥 1위는 에코프로, 2위는 MC넥스, 3위는 CJENM, 4위는 모두투어, 5위는 성우하이텍입니다. 네, 이마트는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고요. 기관도 카카오와 네이버를 골고루 같이 담았네요. 그리고 코스닥 1위 에코프로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며칠 새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MC넥스 뒤에서 현대차 내용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JENM 보이고요. 모두투어, 성우하이텍 올라와 있네요. 네, 오늘 우선 좀 자세히 볼 내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건가 망설여지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보유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보유하고 계시다면 더 가져가도 좋을지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4분기에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 그때를 좀 매수 시점으로 잡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발표했는데도 7% 넘게 급등하면서 9만 전자를 찍었죠. 발표된 잠정 실적 보시면 영업이익이 9조 원, 매출은 61조 원으로 2019년 동기 대비해서는 모두 증가했고요.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3분기에 대비해서는 둔화된 실적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는 디램 가격 하락과 원달러 환율 급락 영향을 많이 받아서 3분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감소했고요. 반면에 디스플레이 부문은 스마트폰, TV용 OLED와 LCD 패널 단가가 급등하면서 1조 5천억 원의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모바일 부문은 애플의 아이폰 12가 너무 흥행에 성공을 했고 또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쇄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했고요. 소비자 가전은 TV와 가전 모두 고르게 성장을 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연말 할인 판매가 진행이 됐고 또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좀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래도 연간 실적으로 보면 2019년보다 매출은 5조 원 이상, 영업이익은 8조 원 넘게 증가한 수치고요. 코로나 국면에서도 참 대단한 실적을 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요.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과 2017년, 그리고 스마트폰 급성장기였던 2013년에 이어서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예상치보다 못한 4분기 실적을 냈음에도 오늘 9만 전저를 찍었다는 거죠. 왜냐? 엄청난 유동성이 받쳐주고 있어서 이제 이 정도의 실망감으로는 주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2021년에는 더 폭발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요. 우선 D램 슈퍼사이클, 이 얘기 지겨우실 것 같아서 핵심만 정리해보자면 5G 스마트폰 출시 확대로 모바일 D램 수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AI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 또한 D램 수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서버 D램 수요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정말 슈퍼사이클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D램 가격도 작년 말부터 아주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자율주행 완전히 난리잖아요. 애플이 애플카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율주행 시장 성장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에 엄청난 파도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율주행차 한 대에는 최대 D램 80GB와 랜드 1TB 용량이 탑재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스마트폰 대량 탑재량이 4에서 5GB 정도거든요. 이게 D램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면 정말 D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낸드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율주행 시대 좀 먼 얘기기는 하지만 삼성전자를 더 장기적인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파운드리 부문에서 또 호재가 있었습니다. TSMC의 3나노 공정 기술 개발이 지연되면서 양산도 늦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최근에 파운드리 시장이 좀 빠르게 커지면서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TSMC는 삼성전자의 대표 경쟁사잖아요. 5나노 이하 공정이 가능한 곳은 현재 삼성전자와 TSMC 딱 둘뿐이고요. 또 두 회사 모두 3나노급 공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소식이 들려왔으니까 삼성전자의 수혜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소식이 오늘 9만 전자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D램과 파운드리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2021년이고요. 그리고 곧 갤럭시 21 시리즈가 출시되는 데다가 또 올해 미니 LED TV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2021년이 훨씬 기대되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2021년 실적 전망을 보시면 올해 매출은 259조를 넘기고요. 영업이익은 46조를 넘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영업이익은 5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보다 매출은 9%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26% 정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10만 전자는 거뜬히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11만 전자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우선 10만 전자까지는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사고 망설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선 발을 담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장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 관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침에 오늘 모사지에서 이 기사를 못 달아서 너무 아쉬운데요. 오늘 오전에 떴는데 제가 못 봤네요. 아무튼 애플이 애플카 출시를 위해서 현대차 그룹과 손을 잡는다는 내용의 단독 기사가 나왔죠. 현재 애플이 현대차 그룹에 협력을 제안하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으며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는 이미 검토가 마무리된 상황이고 정의선 회장의 결재만 남겨놓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전기차 생산은 물론 애플카의 핵심인 배터리 개발까지 협업을 진행할 것이고 현대차나 기아차의 미국 공장 중에 한 곳에서 배터리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꽤 구체적으로 기사에 쓰여 있어요. 이에 대해서 현대차는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초기 단계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과연 현대차는 팀 애플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애플이 자율주행 기반의 전기차를 출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생산입니다. 애플이 직접 완성차 생산 라인을 깔고 애플카를 만든다면 투자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다가 공장 입지를 확보하고 생산 인력 훈련시키고 품질을 확보하고 이런 거 하는데 추가적으로 변수도 너무 많이 따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OEM 주문 생산 방식과 외부 제휴를 통한 위탁 생산 쪽에 무게가 더 실립니다. 그렇다면 친환경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현대차가 유력한 후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엄격하고 일사불란한 공급망 관리를 통한 보안과 대량 생산을 중시하기 때문에요. 현대차의 수직 계열화된 밸류체인이 다른 회사보다 좀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유력한 IT 업체가 이 협력을 제기해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현대차 그룹에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대차 그룹이 실제 팀 애플이 된다면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서 애플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대신에 든든한 우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좋은 거고요. 이러나 저러나 현대차 그룹은 올해 기대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일제히 올랐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부품 협력사들 대부분이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만도와 한온 시스템은 이미 잘 아실 테고 저는 사실 몰랐던 기업들도 오늘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명신산업은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용 핫스탬핑 적용 부품을 공급 중이고요. 두올은 원단, 시트, 에어백을 현대차 그룹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인텍이 상한가까지 갔는데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와 수소차용 커패시터 물량 100%를 독점 납품 중이라고 하고요. 커패시터는 배터리로부터 공급된 전압을 안정시켜서 자동차 모터 효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에코플라스틱은 현대차의 범퍼류, 그리고 콘솔이나 금형 등의 부품을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팅크웨어는 내비게이션 업체인데 현대차의 1차 협력사고요. 아이나비 에어가 애플 카플레이에 국내 최초로 적용됐다는 부분도 다시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화승 RNA는 현대차 코나 전기차에 적용되는 배터리 온도 조절용 냉각수 배관을 양산하고요. 수소차 넥소에는 냉각 호스도 납품 중이라고 합니다. 라닉스는 하이패스에 적용되는 칩을 현대 기아차에 납품 중이고요.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과 사물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죠. Vehicle to Everything, V2X 통신 모뎀 솔루션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MC넥스는 마음에 드는 리포트가 있어서 보고서도 첨부를 했는데 자율주행 매출액이 이미 1,500억 원을 넘어선 회사고요. 현대차의 프리미엄 모델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모든 전장용 카메라는 MC넥스가 납품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 레벨이 고도화될수록 이 전장 카메라 시장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고요.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보시는 김에 애플카 관련주 정리했던 거 다시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율주행 테마는 올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요 뒤부터는 준비된 화면 통해서 내용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컴포넌트랑 바이넥스 특징주로 살펴보시고요. 오늘장 거래량 급증 종목하고 또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까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 목 컨디션이
제가 열심히 관리를 한다고 해서 좀 개선되거나 좋아지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왠지 당분간 영상을 조금 쉬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해서 어쩌죠. 이런 상황만은 정말 막고 싶었는데 아무튼 제가 더 이상은 말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